수립물리 11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좀 잠깐만 리뷰를 해보면 여러분들한테 좀 버거운 개념들일 수도 있어서 변수 변환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죠. 다중적분할 때. 싱글 인테그레이션 같으면 간단한데 다중적분할 때 변수 변환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였고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간단한 XY 코디네이터에서의 이중적분을 임의에 구부러진 임의의 코디네이트니까 구부러졌을 수도 있고요. 직교할 수도 있고 직교 안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모든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변수 변환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되고 증명도 했고요. 증명은 지난 시간에 한 걸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Y 코디네이트를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계로 바뀌면은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앞에 R이 붙는 거 알잖아요. 왜냐하면 길이 하나에 R d세타가 붙어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야코비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실제로 야코비안 값이 R이 나온다는 걸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와 그러니까 멀티플 인티그레이션을 이제 3중 적분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트리플 프로덕트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2학기 때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또다시 배우게 되지만 간단한 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 3중 적분이 3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이 A B 크로스 C, 그러니까 B하고 C를 먼저 벡터 프로덕트를 하고 그 다음에 A라는 벡터하고 다시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이게 이 세 벡터로 이루어진 평행 육면체 있죠.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되더라.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부피가 되더라 하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이거를 이제 굉장히 우아한 방법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고, A.B 크로스 C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순서를 이렇게 사이클릭하게 순환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런 형태는 규칙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하고 자리를 바꾸면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벡터 프로덕트가 방향을 두 개를 바꾸면은 위치를 바꾸면은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행렬의 디터미넌트 꼴로 쓸 수가 있는데 이 디터미넌트는 물론 배우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쓰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쓰는 걸 우리가 디터미넌트라고 우리가 컴팩트하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잘 보면은 첫 번째 열을 행인가?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첫 번째 행에다가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 걸 빼는 거, 그렇죠.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걸 빼는 거, 그게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은 다시 이렇게 한 걸 이렇게 빼는 거죠. 마이너스가 붙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다시 플러스가 돼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굉장한 이제 대칭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A.B 크로스 C를 하면 이제 I, J, K 대신에 A가 들어오는 AX, AY, AZ가 들어오는데 이걸 잘 보면 A.B 크로스 C랑 그 다음에 이 B.C 크로스 A, C.A 크로스 B가 다 같다고 했으니까 얘를 잘 보면은 요 행을 이제 이 아래로 내려도 되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B 행을 요 아래로 내려도 되고요. 이렇게 굉장히 시메트리한 거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트리플 인테그랄에서도 역시 야코비안이 나오게 되고요. 변수 변환을 하게 되면
XYZ라는 세 개의 코디네이트에서 이미의 RST라는 3차원 코디네이트로 그 또 다른 좌표계로 변환했을 때 이 RST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미의 아무런 제한이 없는 코디네이트죠. 자, 그럼 여기에 이 적분을 할 때 야코비안이라는 게 들어오고 이 야코비안은 또다시 이 세 개의 변수 사이의 파셜 디리버티브에 이루어진 3 곱하기 3 행렬의 디터미넌트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증명은 안 하겠고요. 나중에 어차피 이걸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3차원, 그러니까 3중적분의 변수 변환하는 예를 우리가 두 가지를 했었죠.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그림을 가지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그 구좌표계인데 우리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구좌표계의 약 그 적분이 dx, dy, dz가 그 dr, dθ, dφ로 바뀌는데 여기 앞에 이런 함수가 붙는다. 이런 벡터가 붙는데 이게 우리가 방금 배운 야코비안에 해당하는 거죠. 거겠죠. 그걸 한번 유도를 해보게요.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물론 이 r제곱 이런 게 코디네이트가 정해지면 우리가 이 볼륨 인티그랄이 이 세 개가 된다는 거는 잘 알 수가 있는 dr하고 이쪽 방향으로 r d 세타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r sin 세타 d 파이가 있어갖고 그걸 세 개를 곱한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야코비안을 가지고. 자, 그래서 by definition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 자, 이 본 강의를 시작을 하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dx, dy, dz는 야코비안의 dr, d 세타, d 파이가 되고요. 그 우리가 이미 기하학적으로는 보였는데 이걸 이제 이 야코비안 포뮬레이션에서 그 수학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J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코비안인데 이 값은 세 개의 변수사의 파셜 디리버티브 행렬로 주어지게 되겠죠. 편미분의 행렬로 x, y, z 그 다음에 분모의 r, 세타, 파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뭐가 있느냐면은 x, y, z하고 r, 세타, 파이의 관계식이 여기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쓰면 다시 한번 씁시다. x는 r sin 세타 코사인 파이고 y는 r sin 세타 sin 파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림으로 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혹시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거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다시 설명은 안 하겠어요. 자, 그리고 요 야코비안이라고 하는 건 이 축약해서 썼지만 이 축약해서 쓴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다 써보면 세 개의 변수가 세 개씩 있으니까 9개의 편미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라운드 r분의 라운드 x 그 다음에 라운드 r분의 라운드 y 그 다음에 라운드 r분의 라운드 z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r 대신에 여기서는 세타가 나오고 그렇죠?
또 반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파이가 나오겠죠. 분모에 파이가 나오고 자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약간 뭐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해보는 가치가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요 항부터 보면 맨 위에부터 보면 R에 대한 미분이니까 X, Y, Z를 보면은 다 그 R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편미분을 하면 요 R만 싹 없애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행은 이렇게 나오죠.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사인 세타가 아니고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인 y에 대한 미분은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행을 보면 x, y, z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여기 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되고 여기 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되고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되고 그죠? 그걸 이제 다 써주면 되죠. 여기는 그러니까 r 코사인 세타 x에 대한 미분은 코사인 파이 그러고 그다음에 y에 대한 그 세타 y를 세타로 미분을 하면은 r의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 다른 건 다 그대로. 그 다음에 z를 다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r의 사인 세타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파이에 대한 미분은 여기는 코사인 파이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파이 붙고 여기에는 사인 파이를 미분하니까 코사인 파이가 붙고 여기는 파이가 없으니까 0. 자, 그래서 요거는 r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r에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r에 사인 세타에 코사인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을 놔두고 첫 번째 행에다가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한 걸 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여긴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걸 빼는 거. 크로스로. 마지막에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 그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행과 열을 바꿔도 다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행과 열을 바꾸는 동일하다는 게 아니고 사이클릭하게 얘를 첫 번째 행으로 올려도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행으로 올리고 일단 놔두고 얘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올리면 되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 편한 이유가 여기 0이 하나 있잖아요. 0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긴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두 개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니까 첫 번째 항이 색깔 살짝 바꿔서 합시다. 첫 번째 항이 여기 이렇게 하고 곱하기 요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걸 빼는 거죠. 하면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에 사인 파이에다가 이렇게 크로스한 거를 우리가 보면은 사인 세타 공통으로 r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r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죠. 그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고 공통으로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사인 파이에서
응? 이 뭘 계산한 거냐? 그게 아니고 잠시만요. 보면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가 있고 사인 세타가 있고 사인 세타 제곱이 있지. 그게 좀 잘못 생각했네. 마이너스 r에 사인 파이가 공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긴 사인 세타 제곱이 하나 들어가고 이쪽에서 이렇게 사인 세타 제곱이 있죠. 그다음 이쪽에는 코사인 세타 제곱이 있고. 근데 부호가 보면은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 하나 있고. 근데 이게 1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걸 우리가 이게 1인 걸 아니까. 그 다음 항은 이제 이걸 가지고 색깔을 살짝 바꿔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합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1이 하나 붙는다는 거고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를 한 다음에 그냥 요렇게 곱한 거에서 요렇게 곱한 걸 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여기도 역시 마이너스 r이라는 공통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파이가 공통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인 세타 제곱 에서 코사인 세타 제곱을 더한 게 되죠. 마이너스를 빼냈으니까.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1이죠. 자, 그래서 이걸 좀 단순화시키면은 둘 다 r 제곱이 들어가고 r 제곱에 사인 세타가 공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인 파이의 제곱이 있고 더하기 뭘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코사인 파이지 여기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여기가 코사인 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파이의 제곱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다시 또 1이 되죠. 따라서 r 제곱 사인 세타 이게 뭘 구한 거지? 이게 야코비안이죠. 이게 야코비안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대수적으로도 구했는데 dx, dy, dz를 하는 대신에 이게 우리가 r 제곱 사인 세타에 dr, d 세타, d 파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한 거죠. 증명 끝. 자, 이건 한번 따라가 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책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림을 안 가져왔군요. 이그젬플 2에 뭐냐면은 원뿔 있죠. 원뿔에 그림을 제가 강의 노트에서 가져오면은 그림을 가져오는 게 어디 갔지? 요 그림이에요. 비교 4.6. 저쪽으로 가져가면 다시 자, 이 원뿔인데 이 원뿔에서 중심, 질량 중심. 근데 유니폼 물론 이제 원뿔은 유니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전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꽉 차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다 꽉 차 있는데 다른 색으로 여기 이제 전부 다 차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볼륨이 다 차 있는 거고 그
그때 centroid of uniform solid cone인데 고체의 그 유니폼한 뭐라 그러지? 균일한 원뿔에서 센트로이드하고 그러니까 질량 중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이제 계산하라. 이거 물론 그 사실은 야코비안 이 포뮬레이션은 몰라도 가능하죠. 이게 기억을 우리가 야코비안의 결과만 알면 되니까. 물론 이 모멘트 오브 이너셜은 저기 있어야지. about Z축을 중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걸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센트로이드의 데피니션 이거 한번 얘기를 했지만 x, y는 전부 0이죠. 센트로이드의 데피니션은 어떤 r의 센터 오브 매스가 우리가 전체 질량을 평균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이 길이 벡터를 r이라고 하는 벡터를 d 볼륨에 대해서 길이 벡터를 질량에 대해서 평균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x하고 그 y는 전부 0인 걸 할 수가 있죠. 대칭성 때문에 원뿔의 대칭성 때문에 그죠? 갈 데가 없죠. 그죠? x나 y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축상에 있죠. 분명한 건 센트로이드가 여기 축상에 어느 점에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어딘지 몰라도 여기가 센트로이드인데 질량 중심 z 값만 구하면 되겠죠. 자, z 값은 이제 역시 구하면 되는데 z에 대한 전부 서메이션을 한 다음에 나누기 m을 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 dv가 아니지. dv가 아니고 그 질량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이게 뭐냐면은 density예요. 균일한 밀도예요. 뭐 값이 얼마인지는 뭐 지금 필요하지 않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D 이렇게 들어가고요. 물론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질량에 대한 적분이 되는 거죠. 질량에 대한 적분. 자, 그리고 뭐 전체 질량은 물론 얘를 다 그 적분을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 관건은 이제 dv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코디네이트를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죠. dv가 뭐냐, 어떤 코디네이트를 써야 되겠어요? 이건 저기 잘 보면은 물론 어떤 코디네이트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때는 제일 편한 걸 잡으면 돼요. 제일 편한 걸 잡으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구에서 위도가 일정한 그쵸? 위도가 일정한 그 라인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된 원이 위도가 일정한 거고 이 원을 여기서부터 하나씩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해갖고 요걸 하나씩 이렇게 계속 적분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전체를 다 하는 거죠. 결국 요걸 속을. 자, 그래서 이 dv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간을 잘 정하면 되지만 어쨌든
이 Z는 DZ가 하나 있고 DZ는 0에서 H까지고요. 그렇죠? 일단 여기 씁시다. Z는 0에서 H까지 적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R은 이게 R이 H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 반경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임의의 점에서 보면 여기를 우리가 Z라고 하면은 이때 R이 Z랑 같잖아요. 그래서 R은 0에서 Z까지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돌아가는 적분을 또 해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 적분은 우리가 세타라고 표현을 하면은 0에 한 바퀴를 돌리면 되니까 0에서 2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좌표계를 쓴다는 얘기죠? 이게 원통 좌표계를 쓴다는 얘기죠. Cylindrical Coordinates. 물론 다른 좌표계를 쓸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XY를 쓸 수도 있고 XYZ요. 근데 XYZ라면 XY 평면에 대해서는 다시 원 적분을 해야 되는 거고 또는 구 좌표계를 쓸 수도 있어요. 구 좌표계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그쵸? 이게 45도 이 세타가 0도부터 45도 그러니까 콜 레티튜드가 0도에서 45도까지 이제 내려오니까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DV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쓰면은 얘는 폴라 코디네이트에다가 그 Z가 하나 더 붙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야코비안이 R이 되고 따라서 이제 적분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M은 인티그랄 로에 R, dr, d세타, dz 이렇게 콘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자 로는 어차피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Z는 0에서부터 H까지고요. dZ고 그 다음에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니까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R은 0에서부터 Z까지니까 R은 여기 붙고요. 여기 있던 R이요. 자 그럼 계산은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2분의 1 Z제곱이 나오고 여기서 2파이가 나오고 2분의 1 Z제곱을 다시 DZ 적분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일단은 앞에 2파이하고 2분의 1에서 파이로 하고 인티그랄 Z제곱을 0에서부터 H까지 하니까 얘는 3분의 1 Z3승이잖아요. 적분하면 따라서 3분의 파이 H의 3승 곱하기 로 여러분들 그 원뿔의 부피를 아마 알고 있을 텐데 기억을 외워서요. 밑면적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그쵸? 그래서 밑면적이 파이 R제곱인데 R이 H랑 같아서 그쵸? 밑면적이 아니라 그래서 밑면적이지만 파이 H제곱 곱하기 높이가 H되고 곱하기 3분의 1 그거예요 바로 곱하기 이제 물론 여기 덴시티가 들어온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그 Z 아니 요 무엇이냐 요 값도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요 값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얘는 뭐 얘도 그대로 하면 되죠. 그대로 하면 되는데 시간이 좀 계산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답만 일단 쓰면 계산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답만 쓰면 얘가 4분의 파이 h4승분의 요가 되고, 이걸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요 값은 우리가 요 값은 m으로 나눠주면 이제 이 센트로이드 포지션이 나오니까 이거를 구하면은 이걸 그대로 계산을 하면은 그 여기서 이거를 이 값으로 이 m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4분의 3h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